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관람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그 여자 중심으로 두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핫한 부인 여자 그리고 두 부부 하니까 대충 짐작해 가시죠. 정경심 씨와 조국 부부, 그리고 또 여러분이 능히 짐작하고 계시는 김정숙 문재인 부부,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주로 부인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편안하고 재밌게 가볍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사회적 의미도 좀 있죠. 대통령 부인이고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또 차기 주자로까지 사실은 지목될 정도로 지금도 상당한 그런 어떤 지지층도 있는 그런 조국 씨의 부부 얘기는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부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관심사항은 아닌데, 옛날에 이 두 부부가 각자 결혼을 할 적에 그 시대에 특히 문재인 김정숙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중후반 연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남녀간에 팔짱 끼기도 어려운 그런 길거리에서 팔짱 끼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결혼 프로포즈를 오히려 여자가 적극적이었다 는 점에서 상당히 이채롭다는 얘기가 많이 인구에 회자됩니다. 근데 조국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부부는 더더구나 이제 부인이 또 연배가 높아요. 높은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보고, 두 사람 다 이제 같은 대학에서 이렇게 만나고, 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자를 뭐라 할까요? 이렇게 꼬셨다 할까요? 아무튼 시점 말로 하면은 그런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인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활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대고 설치는 거죠. 어르신들 말씀으로 또 사투리로 편하게 보면 굉장히 나대고 설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죠? 예. 근데 사실은 김정숙 여사가 나대고 설치는 거하고 정경심 교수가 나대고 설치는 거하고는 이 무게로 보면은요, 위험성이, 뭐라 할까요? 굉장히 파장이 훨씬 더 김정숙 여사 쪽이 큽니다. 왜냐면은 그것은 남편의 권력이 더 크기 때문에. 조국은 이쪽 남편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이지만은 이쪽 남편은 대통령 아닙니까?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죠. 그런데 희귀하게도 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특히나 민정수석 자리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 대통령 가족의 모든 부분을, 정보를 갖고 민정수석실에서는 갖고 관리하는, 흔히 말하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민정수석실인지도 몰라요. 그런 관계 속에서 두 부인이 혹시라도 교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런 교류가 지금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심 씨가 구속때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다 연결되는 의미의 사전에 이런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곧 밝혀지든 나중에 밝혀지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휘발성, 무리가 된 사건으로 되리라고 저는 상당히 지금 우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런 권력의 차이점,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고, 프로포즈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부인의 활동 상황으로 보면은요, 먼저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아다시피 본인이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교수. 그래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워킹맘이라고 하는, 나이는 상당히 50대 중반이지만은, 그래서 커리어 우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 김정숙 여사는 본인이 무슨 전문적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좀 특이하게
남편의 직위를 갖다가 마치 자기 직인 것처럼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런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정숙 여사 우리가 다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직 여성이 아니죠. 뭐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처럼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이 변호사 아닙니까? 힐러리 클린턴 같은 본인이 미국의 그 100대 변호사 정도로 그 엄청난 그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 우리 정평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는 전혀 전문직하고는 거리가 먼데 남편의 대통령 권력을 갖다가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거진 것처럼 활동을 한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조바심, 지지층들도 김정숙 여사가 그 시쳇말로 그냥 사고 칠까봐 좀 조마조마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의도나 그 뭐 청와대 강화문 이렇게 이 철새 참새 때들 얘기는 굉장히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조마조마하는 조바심 있게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정경심 씨는 본인이 아주 전문적으로 교수로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사고는 정경심 씨가 훨씬 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쳤죠. 뭐냐면은요.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뭐 어느 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경심 씨는 자식 사랑이 매우 삐뚤어진 거죠. 매우 삐뚤어진 거죠. 아니 보십시오.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정경심 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초등학교 온가 뭐 초등학교 동창생한테 그 동창생이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원의 옥룡의 그 키스트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탁을 해가지고 키스트에 인천 그 허위 증명서 이틀밖에 안 나가고도 뭐 2주인가 3주 했다는 식으로 바로 와서 그 사람 지금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럴 정도로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가지고 자식을 위한 허위 스펙을 이렇게 괜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본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거기 표창장을 갖다가 또 그 아들도 받았고 딸도 뭐 이제 딸 같은 경우 지금 2조 여부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문직 여성으로서 갖고 있는 전문성과 그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빗나간 자식 사랑을 해서 허위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 대학 입시에까지 또 뭐 대학원 입시까지 활용하는 이런 그 불법까지 저질러서 굉장히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인지 가정을 위해서인지 아니 뭘 위해서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간접 투자, 간접 사모펀드 운영. 사실 이게 그 간접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죠.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가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잘된 회사에 갔다가 투자도 하고 해서 이익금을 받는 이런 데서 공직자로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남편을 지켜줘야 되는데 본인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 혐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것은 뭐 기소장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럴 정도로 좀 그 위험한 빗나간 자녀 사랑 그리고 빗나간 그 남편 그 내조라 할까요?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김정숙 여사는 의외로 정경심 씨하고는 달리 자식을 좀 통제를 못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좀 자식을 방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니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현직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해버렸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경호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더더구나 해외에 가 있는데 그 경호 인력과 경호 그 비용 이런 게 얼마나 사실 국내 해외 이주까지 안 갔으면 안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아무리 결혼을 한 그 딸이지만은 그래도 이 김정숙 씨가 크게 통제를 못 할까?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좀 더 하죠. 아들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좀 조신하게 조정이 좀 있으면 좀 침착하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 같다. 불만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걸 타이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타이르지를 못하고
이런 뭐 방치하고 있는 듯하고 아마 통제가 안 돼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대표적인 예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의 딸이 문제가 됐을 적에 대통령의 아들 김정숙 씨 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조국 딸한테 정정당당하게 뭐 하라고. 조국 딸이 뭐 정정당당할 일이 뭐 있어요? 팩트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허위 인턴, 그 다음에 논문 일저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문준영 씨가, 거기 조국 딸한테 뭐 힘내라, 용기 내라, 정정당당하게 해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이 가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문준영 씨가 뭐가 내가 잘못됐냐라고 항변을 하고 말이죠. 이럴 적에 엄마로서 김정숙 씨가 더더구나 또 대통령의 아들인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통령 아들의 엄마로서 그 아들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타이르는 그래서 국민의 그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조금 그 원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런 그 비슷한 그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무튼 공통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경심 씨든 김정숙 씨든 갖다가 상당히 그 활동적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워킹 그 우먼으로서 일하는 여성을 보는데 정경심 씨는 자기가 전문직 여성으로서 교수 여성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사회적으로 공헌한다고 할 수 있지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니다. 본인이 무슨 전문직 여성도 아니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에 그 지정된 정부 기구입니다. 자연인 문재인 대통령도 자연인이지만 대통령이나 이 직위는요 헌법에 규정된 정부 기구예요. 예? 그리고 정부 조직법상에 딱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대통령 부인은 그런 어떤 법적 지위, 행정부 내에서 법적 지위가 없어요. 단지 대통령의 가족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에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금 최근에 문제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대통령 부인이 단독으로 오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법적 지위를 갖다 근거로 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참모들은 어떻게 그런 행사를 마련했는지 더더구나 평일 근무 시간에 고위공직자들을 갖다가 사무관, 서기관을 갖다가 일본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무슨 산업통상자원부네, 외교통상부네, 4개, 5개 부처 그 사무관, 서기관, 공무원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격려했다? 본인이 꼭 대통령인 줄 아는 거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고 국민들이 너무 나댄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한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들은 참 가정에서는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이고 부인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남편이 좀 말빨이 안 서는. 그래서 문재인도 김정숙한테 말빨이 안 서고 조국도 정경심 씨한테 말빨이 안 서고 또 이런 공통점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좀 씁쓸하면서도 좀 웃기고 재밌지 않습니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아무튼 문재인 김정숙 부부, 조국 정경심 부부 이 부부는 참 여러 가지 비슷하면서도 또 차이점도 많고 특히 부인의 그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또 활동 그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그 공통점이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 휴일에 여러분과 함께 좀 가볍게 또 재미 삼아서 좀 제가 그 분석 아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주제가 있으면은 권력자들의 그 배우자라든지 또 권력자의 그 가정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주 소프트하고 재미나게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과 그 말씀 나눌 계획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휴일 좀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